네, 용광로에 버렸답니다. 한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용광로에 버린 이집트인 남편이 검거됐습니다. 해당 공장을 찾아가 시신 유기 장소를 사전 답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살인범의 심리, 이건 뭡니까? 살인도 모자라서 그것도 용광로에 버린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국내에 들어온 이집트인이고요. 예. 나이가 39세인데 연상에 이제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한 생활이 10년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이집트를 그동안 11번 정도 왕래를 했는데 이 부인의 불만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 한 번 집을 나가면 몇 개월씩 집을 비우느냐. 그래서 1개월 전에 경제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이혼을 요구하는 의견으로 충돌을 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부인을 살해할 생각으로 자기가 경기도 김포에 있는 주물 공장에 사전 답사를 하고 3년 전에 근무했던 예. 그렇게 하고 결국 부인을 17일 날 저녁에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12시가 넘어서 20세 된 자기 이집트인 동생을 불러서 유기를 해가지고 용광로, 주물공장 용광로가 수천도인데 거기에 이제 유기를 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아마 부인을 실종신고로 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인과 결혼한 단계에서 갑자기 이 부인이 사라지게 되면 본인이 한국 내에서 지휘라든가 또 수사기관에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을 받는 그런 측면을 피하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꾼 그런 심리로 보이는 것이죠. 예. 아무리 이혼을 앞두고 있고 서로 싫다고 해도 그것도 부인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용광로에 버렸다. 이거는 부부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얘기도 못 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남편이 그 여성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을 조금 만들긴 했어요. 부분적으로 뭐냐면 이게 이집트인인데 이집트에 한 번 가면 3, 4개월 동안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길 몇 번씩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부부들 사이엔 동거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 번 체근을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이게 사실 그 이혼법상으로도 이혼이 가능하거든요. 가능 사유죠. 가능 사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을 제안하긴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목을 졸라서 이렇게 살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광로로 옮겨간 건데 목을 졸랐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고 내가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너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겠다 이런 하나의 그 행동으로 이 목을 조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혼을 요청했다고 해서 목을 조를 정도면 이건 단순히 한 번만 그랬던 건 아니고 수많은 그 이전에 아마 여러 가지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남편의 범행에 연루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친동생. 네. 시신을 버리는데 도와줬다고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 사실 그 친남동생을 끌어들인 거는 아마 이 범행 노출 극도로 꺼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20살 된 친동생을 끌어들인 건 완전 범죄를 꿈꾼 것이고 지금 살인이 이제 5년 이상 무기 사형형인데 사체 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같은 공범관계는 아니라고 하도 동생은 사체 유기죄, 그다음에 형은 사체 유기죄와 그다음에 사형으로 경합범으로서 이렇게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참 근데 용광로에 시신 버리면 못 찾습니까? 못 실제로 찾아봐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DNA 검출도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영화라든가 책을 통해서 이런 상식을 접한 것 같은데 용광로에 사람이나 어떤 그 생물체나 식물체가 들어가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